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대만은 국민 발안, 국민 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발안해 가지고 국민 투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유권자 1.5%가 동의하면은 국민 투표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오직 단 한 사람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독재의 산물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 대통령들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법권이라든지 입법권이라든지 행정권 모든 것을 다 한 손에 쥐고 흔들려고 했던 적이 있죠. 그런 독재의 산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사기꾼 놈들이 이거 안 바꾸는 거죠. 이거 왜 안 바꾸냐, 결국에는 자기들도 독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촛불 시위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끌어내려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됐어도 안 바꾸는 거야. 이거를 바꾸질 않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도 독재하고 싶은 거죠, 다들. 그러다 보니까 또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이거 뭐 더 즐기겠죠. 네, 그래서 대만은 국민 발안, 국민 투표가 존재하고 있다. 한국은 오직 단 한 사람 대통령만, 이거 독재의 산물이다라는 거예요. 이재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놓지 않으려고 할 거요. 네, 그래서 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국민 발안, 국민 투표가 이것이 헌법 정신이다 라고 양심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해놓고 오직 대통령 한 사람만, 그리고 대통령 선거라는 게 공정합니까? 선거보조금, 정당보조금, 선거보전금, 특할비 등등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전개하고 여론조사, 방송보도 모두 불공정한 거죠. 그 속에서 탄생한 대통령, 그 순간에 국민들을 얼마나 속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런 독재의 산물을 향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발안, 국민투표제를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스위스는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국민투표에 붙이고,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 유권자 1.5%가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은행 시대에 충분히 우리가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비용도 최대로 줄이면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놈들이나 국힘 놈들이나 정의당 놈들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이거. 네, 그래서 국민 발안, 국민 투표가 되면은 자기들이 정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정치해가지고 권력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특권 누리고 자기들이 각종 특권 특혜 속에서 귀족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거 국민발안, 국민투표제 시행되게 되면은 국민이 주인이 되니까 당연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이게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외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겨레에 보면은 대만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것, 이 칼럼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16년 대만의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된 이후 해바라기 운동의 주역인 학생과 시민들은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국민투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개정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2018년 통과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선거 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추고 국민 발안을 위한 서명인 수를 유권자의 5%에서 1.5%로 대폭 하향했다. 50% 투표, 50% 찬성이 돼야 통과되던 것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고 그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면 통과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 투표 50% 찬성이 돼야 통과되는 것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으면 되는 거죠. 그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면 통과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칼럼 대만은 민주주의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네, 수옌투 교수는 민주적 자치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 역할을 제안해왔던 세 장을 깨트린 것이다 며 국민투표법 개정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참 시민의 직접적 역할을 제안해왔던 세 장을 깨트린 것이다. 이런 해바라기 운동의 주역인 학생과 시민들이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달라라고 외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대만이 2018년에 이 법이 통과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늦었지만 여기에 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돈으로 뽑고 있는데 돈보다 중요한 가치, 그 가치를 향해서 진실을 향한 그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의식적 혁명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디 저는 깨어나가지고 지금도 윤석열 끌어내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좋은 세상이 온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죠.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나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나 다 똑같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결국에는 국민이 주인의식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열기 위한 첫걸음이 국민바람 국민투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은 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 못할까요? 이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때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 촛불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대만처럼 국민바람 국민투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목소리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이 권력을 잡고 나서 자기 생각대로 또 세상을 끌고 간 거죠. 거기에 또 심판을 받아가지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거죠. 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은 적어도 촛불 이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촛불 시위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으면은 국민들의 요구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 문재인은 자기 권력에 취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욕심과 이기심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주권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저도 윤석열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윤석열 끌어내리고 이재명이 된다? 그러면 이거 또 반복하는 거예요. 바보짓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 윤석열 끌어내리고 이제는 국민바람 국민투표제 그리고 국민소환제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그리고 이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가 시스템화돼야 된다. 그래야지 정치 사기꾼 놈들이 국민들 대상으로 사기를 못 친다라는 겁니다. 선거 때만 국민들한테 굽신굽신대고 선거 끝나게 되면은 바로 자기들의 뒷주머니 챙기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죠. 그걸 왜 반복합니까? 그리고 또 그 부역자 놈들 그리고 그것을 전개하고 있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자 이놈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선동당하지 말고 철저한 국민 주권 의식을 가지고 무장이 돼야 됩니다. 무장이 돼야 돼요. 절대 정치 사기꾼 놈들을 믿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정치 사기꾼들을 믿지 말고 빨리 우리가 이 국민 발안제, 국민 투표제, 국민 소환제, 경찰청장, 검찰총장도
국민들이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철저하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